오후 1시 마켓나우 뉴스 김윤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EU 간 그린란드 갈등이 거세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가 받쳐주면서 장중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다시금 반락하며 4,9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하락하며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0.56%가량 하락하면서 4,860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 넘게 밀리면서 945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3%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일중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전장 들어서 외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4,90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다만 반락하면서 4,819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췄고요. 이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860선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3%가량 하락하는 가운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940포인트 회복에는 성공했고요. 9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들어왔는데요. 10시를 기점으로 4천억가량 순매수에서 매수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 2,4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폭을 키우면서 3천억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7천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약 8천억가량 들어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특징적인데요. 1,480원으로 개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발언과 함께 1,4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6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KB증권이 오늘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생산성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국내 증권가에서 가장 높은 8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KB증권은 보고서에서 80만 원은 시가총액 164조 원을 반영한 수치라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간접 지분 가치 35조 원, 기존 자동차 사업 가치 69조 원, 자율주행 확장 가치 60조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128조 원으로 산정했는데요. 2035년 매출액은 404조 원, 영업이익은 6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휴머노이드 도입 효과를 반영하면 현대차 영업이익은 2030년 11조 7천억에서 2036년 24조 5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의 현대차 시가총액은 오늘 100조 원을 재돌파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장중 52만 5천 원까지 오르며 재차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현재 시간 9.39%가량 오르면서 52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의 미국 투자를 강조하는 가운데 노무라 증권이 삼성과 SK의 미국 현지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관세 면제를 위해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최대 120조 원 규모의 현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한국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향후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는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현지 생산의 높은 비용을 고려할 때 미국 내 메모리 공장의 생산 비용이 40% 이상 높을 것이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러한 미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담을 주겠지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되는 한 미국 투자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매수 의견과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3%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오름폭을 조금 줄이면서 1.86%가량 상승 중이고요. 14만 7,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에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1%가량 밀리면서 73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 한국전력이 어제 이어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제2차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 해결에 원전 도입을 원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LS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실적 개선세와 국내외 원전 확대 기조가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LS증권은 2026년에서 27년에는 유가 안정화와 원전 발전 비중 확대에 힘입어 비성수기에는 5조 원, 성수기에는 3분기에는 6조 원대로 이익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전력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67,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지정학적 위험 속에 안전자사 선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선물은 4,800달러 선도 돌파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는 가운데 우리 시장도 오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연일 고점을 높여가던 코스피가 주춤거리면서 어제 오늘 하락불을 켜 있는 상황인데 하락은 하고 있지만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또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현 선물을 매수하면서 코스피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또 코스닥을 강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조정다운 조정은 처음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이 저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성적표와 명암이 드러나는 그런 패턴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새해 첫 조정장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가 얻어야 할지 오늘 시장에서 오늘 2026년의 시장의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명과 암,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 이런 식의 좀 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오늘 유난히 좀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올해 2026년에 해법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첫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과연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업종이나 종목들은 아마도 올해 계속 좀 좋은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오늘 사정없이 무너진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조금 이 선택지에서 빼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물론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하락 전환을 다시 하긴 했지만 장중에 다시 상승으로 빨간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근데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2%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도 거의 2% 넘게 장중에는 더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는데 우리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역시 작년에도 우리는 시장이 많이 안 좋았다가 급반등을 하는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수익률이 미국장보다 훨씬 좋았지만 올해도 미국장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장, 한국장이 더 좋을 가능성들을 오늘 시장에서 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린란드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런 돌발적인 행동들, 발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미국 지수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연초에. 이런 걸 봤을 때 올해도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국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해보게 됐고요. 다음은 두 번째, 코스피와 코스닥을 그럼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명하게 또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는 낙폭이 크지가 않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950선도 무너지고 3%가 넘게 막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알테오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가 충격을 받은 원인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지금 연초에 코스피가 너무나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걸 제가 작년 6월부터 한 6, 7개월 정도의 차트를 코스피, 코스닥을 비교를 해봤는데 자, 이 파란색이 위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고요. 밑에 있는 노란색이 코스닥입니다. 확실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아직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턴으로 코스닥이 올라올 거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해야 그 다음에 코스닥에 온기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조금 더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오늘 무너졌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코스피 5천 근방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5천을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빠르게 달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5천 아니고 그 위로 5,500, 6천, 7천 이런 목표치를 또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으로 가려다가 지금 다시 또 코스피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여전히 올해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뭐 코스피를 떠받쳐주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하지 않는 것 때문이잖아요. 뭐 삼성전자는 상승이고 SK하이닉스는 하락 전환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 역시 빨간불을 켰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투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쓰리톱이 됐어요. 여러분 축구 뭐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쓰리톱이 되면 공격력이 더 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가 쓰리톱으로 함께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작년 한 6, 7월부터 차트를 쫙 길게 보여드리는 건데 SK하이닉스가 뭐 엄청난 상승을 많이 보였습니다. 260% 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뭐라고 시장에서 평가합니까? SK하이닉스 여전히 너무나 저평가다.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건데 아직도 PER이나 PBR 따져봤을 때 아직도 상승론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SK하이닉스 오늘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여전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승 여력이 더 나온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한 파란색 가운데에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도 뭡니까? 이 올해 100조, 120조, 150조의 영업이익 나올 거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파운드리도 좋아지고 있죠. 그 여러 가지로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뭐 20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쓰리톱으로 현대차가 가세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현대차 시총이 100조가 넘어갔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야기가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텐데 현대차 그룹주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쓰리톱이 형성됐다는 건 이 쓰리톱이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저희가 잘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엇갈리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조방원, 작년에 조방원 뭐 계속 탄탄하게 올해 초도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오늘 또 재밌었던 것이 원전 관련해서는 주가들이 꽤나 잘 버티고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오션을 포함한 조선주들은 오늘 또 그닥 힘을 못 내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엇갈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또 포문을 열었죠.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 기대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국내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라고 약간은 입장을 전환한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쉬고 있지만 한국전력이 이번 주 뭐 연초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분리됐던 관련사들을 다시 통합하는 작업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한국전력에 힘을 주고 있고 전기세 인상 이야기가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원전 관련해서 한국전력에 엄청나게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나쁘지 않잖아요. 10만 원 돌파할 가능성들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주들은 작년이나 연초에 좀 좋았는데 최근에는 또 다시 약간 쉬고 있더라고요. 뭐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수주 이야기라든지 마스가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워낙 뭐 하나오션 많이 올라오고 조선주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좀 엇갈리는 것을 한번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도 포착을 해봤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코스닥이 문제인데 코스닥에 오늘 로봇은 갑니다. 근데 바이오가 무너졌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결국에는 계속 잘 가고 있는 로봇 쪽에 우리가 무게를 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시장이 안 좋지만 보세요. 상한가 찍는 이런 로봇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알테우젠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제약바이오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에서는 역시 잘 가는 종목, 잘 가는 업종이 계속 좀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정장에서 2026년의 투자의 방향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무너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압박과 일본 국채 금리 급등이 동시에 터지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식었다. 미국 자산을 회피하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흐름이 다시 살아났다. 20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1.76% 내린 48,488선에 마감했다. S&P 500은 2.06%, 나스닥은 2.39% 하락하며 기술주 낙폭이 더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명분으로 유럽의 관세 압박을 강화하자 나토 균열과 무역 전쟁 우려가 동시에 번졌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 등 대응 카드를 검토 중이다. 달러는 하루 만에 1% 가까이 급락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며 금 가격은 사상 처음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섰고 은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4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 불안도 증폭됐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정이 좀 나오는 시장인데 이럴 때 오히려 좀 돈 되는 섹터를 잘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 차영주 소장님이 선택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뭐 역시 현대차 그룹입니다. 오늘 같은 이 조정장, 어려운 시장에서도 현대차 그룹주들은 갑니다. 특히 현대차가 지금 또 다시 시총 100조를
넘어섰고 현대차 그룹주들을 계속 지금 뭘 담아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주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예, 일단 뭐 현대차 그룹주들을 이제 현대차 그룹 독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로봇과 같이 연계해서 보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들도 시세를 좀 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강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운전했어요? 예, 일단 아직은 뭐 0.5%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강했던 시메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2%대까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현재 지금 현재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시세 이런 것들이 좀 있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아틀라스 로봇을 만드는 지분 가치가 대략 한 30조 원 정도 현재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서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지분 가치를 쪼개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장 가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보는 시각이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율주행에 대한 지분 가치랑 로봇에 대한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특별히 등락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현대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아직은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뭐 시장에서 지금 뭐 주도주는 이번 1월에는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현대차 그룹주에 많은 관심과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어쨌든 로봇 모멘텀이 오늘 시장에서도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가능성,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현대차 그룹주들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돼요? 첫 번째로 현대 오토웨버를 봐야 되겠는데요. 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로봇과 소프트웨어 연관성이 이제 가장 높은 네. 부분들이죠.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팔고 있는데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일단 아직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화 이틀 동안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예, 외국인들이 네. 현대 오토웨버를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급 논리로만 본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는 기간에 현대 오토웨버에 대한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현대차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네요. 있겠죠. 우리가 이제 GPU가 들어오게 되면 현대 오토웨버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모비스를 놓칠 수가 없겠죠. 네. 오늘 이제 현대차 못지않게 6%대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 수급이 이제 가수급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 이제 기관이 최근에 좋아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룹사 내에서 이제 지주사적인 성격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주가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전반적인 지분을 다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모비스에 대한 관심 충분히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주사로서의 역할 부각받는 모비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오토웨버는 어쨌든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AI 사업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이니까 두 개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로봇주로 다시 탈바꿈한 현대차 그룹주들 중에 탑픽으로는 뭘 골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현대차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중점적으로 바로미터로 봐야 되는데, 네. 조금 전에도 이제 KB증권에서 우리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는 네, 모습들이 80만 원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낮췄어요. 또 그래요? 거의 그런 리포트도 하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권가의 목표가가 혼재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현대차를 어떻게 보느냐인 것 같아요. 자동차의 본질 가치로 보느냐, 아니면 현대차에다가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같이 섞어서 보느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공존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현대차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각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분들의 이제 비중이 높고,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주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은 현대차 주가 얼마까지 가요? 바뀌었나요? 라는 그런 얘기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 비중이 좀 높다라는 거죠. 저는 단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변동성 확대도 일단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0만 원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 라인은 45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52만 원 지금 되고 있는데 45만 원 손절 라인은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가는 60만 원이 됐던 80만 원이 됐던 뭐 크게 개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어떤 거는 목표가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손절 라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있는데 네. 현대차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염두에 두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뭐 단기적으로 1월에 급등세를 나타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뭐 저도 앵커 브리핑에서 UBS가 매수 의견에서 중립으로 좀 하향한 이유가 너무 단기적으로 밸류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장님도 역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하방은 좀 저희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손절 라인 45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현대차 그룹주 중에 어쨌든 뭐 대장입니다. 지금 가장 잘 가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투자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차영주 소장의 선택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역시 로봇인데 그 안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게 같은 로봇인데 지금 현대차 그룹주와 2차 전지 주들은 분위기는 완전 반대예요. 그렇죠. 분위기는 반대인데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주식들을 한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기차만 봤죠.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ESS로 봤죠. 그러다가 이제 로봇으로 해서 연계돼서 현재 지금 배터리 이슈가 이동되고 있다. 이 네네. 부분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숲 전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숲 전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특별히 2차전지만의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오늘 쉬어간다라는 분이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첫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조정의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로봇에 들어가는 우리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LFP보다는 삼원계라든지 전고체 이런 부분들이 비교 우위론이 현재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확실히 바닥을 잡는 차트상 모양이 나왔죠. 이런 네. 모양들이 나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로봇 그 2차전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의 그러한 어떤 상황, 어떤 뭐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반도체에는 뭐 너무나 잘 가고 있지만 2차 전지가 시장을 같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배터리가 계속 좀 턴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좀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온다거나 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거나 좀 이러고 있는데 로봇이 2차 전지의 모멘텀에 턴해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지를 뭐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종목 중에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LG엔솔을 기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제도 이제 윗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밑꼬리를 달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현대차와 시가총액 이제 또 경쟁도 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가치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엔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LG엔솔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이제 또 ESS에 대한 매출이 지난번 1,000억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 숙제도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성일하이텍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월, 화 이틀 동안 좋았다가 오늘 한 5%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보다는 현재 주가 수익이 높습니다. 이것은 참 2차전지 업계에서는 거의 유일한 그런 수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한번 슈팅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면서 일단 뭐 이 정도 나왔다라고 보면 2차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성일하이텍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LG에너지 솔루션과 성일하이텍 두 종목을 좀 체크를 해 주셨고
그럼 이제 로봇을 저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뭐 아틀라스 영상을 보면은 막 스스로 배터리도 막 교체하고 이런 영상을 봤잖아요. 로봇에서도 분명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관심이 부각이 커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탑픽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에코프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차트가 좀 좋은데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차트가 바닥권을 좀 찍었다라는 부분들이 연인을 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건 이제 바닥을 찍은 신호가 나타나고 오늘은 조금 어제 양만큼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네네.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사들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조금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고체로 가야 된다라면 에코프로 업황에 대한 그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 왜냐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저기 로봇은 인간들하고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 화재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 되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나게 된다라면 전고체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을 높이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설정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네. 이제 10만 원대를 해서 12만 원대에서 무너졌던 부분들이라 저는 이제 직전 고점 부분인 12만 원, 13만 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야, 이 시세를 연속성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네, 분들도 맞아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니까 에코프로도 손절 라인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9만 원에 대한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고 지금 변동성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이 꾸준히 가던 상황에서 변동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시작된 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신규 매수인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9만 원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탑픽 종목으로 배터리 2차 전지 쪽에서 골라주셨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지가 배터리가 그전에는 전기차였고 그다음에 ESS 쪽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로봇까지 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내러티브 모멘텀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여부를 잘 판단하면서 저희가 2차 전지 투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차용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증시에 본격적으로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는 붙잡고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간 자금은 다시 끌어들이는 세제 정책을 동시에 가동한다. 증시 부양과 환율 안정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노린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핵심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금의 최대 40%를 소득 공제해준다. 배당 소득은 5년간 9% 분리과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 펀드의 7배가 넘는 규모다. 해외 주식 자금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도 도입된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의 최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이후 재유출 가능성과 가족 계좌를 통한 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했다. 달러 유입을 늘려 외환 시장까지 흔들림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기름을 부은 코스피 5천 불길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시장이 답하게 된다. 자, 막혀나온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여전히 양시장 모두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약보합권 수준 4,880포인트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을 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선물 함께 매수를 하니까 코스피는 낙폭이 많이 좀 완화되고 있는데 코스닥이 오늘 알테오젠 포함해서 시총 상위주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거의 3% 가까이, 장중에는 933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3%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알테오젠 보시는 것처럼 20%, ABL 바이오 10% 넘게 이에 그 뒤로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코스닥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도전이 잘 먹혀 들어갈지 시장의 분위기는 저희가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8,500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걸로 1조 넘게 코스닥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회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함께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옷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닥 쪽에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니까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님.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부터 볼지 첫 번째 종목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지금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이게 지난주에 기술 수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스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나오긴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낮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조 단위의 기술 이전 계약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종목의 네. 상승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힘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죠. 네, 세 가지. 물론 숫자라는 거,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주가가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확실히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무리 좋고 해도 사주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일종의 수급이라는 이런 수급이 삼박자가 있어요.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냉정히 보면 알테오젠은 이 삼박자가 다 미스가 난 겁니다. 세 개 다. 네. 먼저 물론 JP모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술 수출할 거 많어 했는데 한 5천억도 안 되는 처음 그렇죠. 꺼낸 게 이거란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머크사로부터 로열티 통상적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5% 내외의 로열티를 받는데 기간은 물론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한 15년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는데 평소보다도 낮은 2%밖에 로열티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할 건 많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했던 것만큼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바치는 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의 악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러한 스포를 날렸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기대가 만약에 충족이 되고 희망적인 게 있었으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먼저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렇죠. 수급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볼까요? 지금 이 모습들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매수를 좀 하는 듯 했지만은 기조적으로 어떤 순매도 공세를 펼치고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것이 막상 오픈이 되고 나니까 공격적인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어떤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이 알테우전의 그동안의 어떤 주가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0년으로 돌아가죠. 네. 머크사와 함께 기술 수출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10,000원대에 있었던 주식이요. 단숨에 10만 원대로 넘어가는 짧은 구간의 템버거가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뭐 그건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2023년도 말부터 해서 움직이다가 2024년도에 머크사와 함께 로얄티를 어떻게 하겠다 마일스톤이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주가를 다시 한번 또 올리는 역할을 해주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30만 원대 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네, 1조 그렇죠. 9천억의 또 기술 수출을 하게 되는 이것이 주가를 또 한 번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나서 사실상 작년 11월 달에 이 45만 원부터가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주가가 어떠한 흐름으로 갔습니까? 횡보 구간으로 갔던 했네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54만 원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코스피 상장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감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 또 JP모건 컨퍼런스 콜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어우러졌지만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특히 지난달에 장대 음봉을 이번 달에 좀 돌파를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또다시 거래가 실려주면서 음봉으로 무너졌다라는 거는 이 자리가 상당한 매물로 이제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위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단부를 1차적으로 최소한도 봤을 때 이 자리가 되겠죠. 32만 원 라인이 안착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안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지금 월봉상에서 20개월 이평선이라는 거는 추세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니까 38만 원에서 지지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워낙 뭐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이탈이 될 경우에는 32만 원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지지가 되더라도 이 45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오히려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네네. 소위 먹잇감이 될 수가 예. 있는데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과거 10,000원에서부터 10만 원 또는 5, 6만 원대에서부터 이렇게 50만 원까지 끌고 오는 그런 어떤 흐름은 진짜로 뭐 몇 조 원의 기술 그렇죠. 수출이라든가 훨씬 더큰 뉴스가 아니면 나야겠죠. 뭐 이러한 그 기술 수출이 라이선스 수출이 아니라 뭐 신약 개발이라는 그렇죠. 뭐 새로운 어떠한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알테우존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나마 이제 코스피 이전으로 감으로 해서 뭔가 어떤 기관들의 기본적인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라면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어쨌든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전부 다 훼손이 됐다. 그렇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일단은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뉴스가 나와야 지금 이걸 회복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상황이다.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하실 분은 괜찮지만 일단은 좀 추세가 훼손된 알테오젠 현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알테오젠 관련된 정보를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가볼까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알테오젠과는 너무나 분위기가 다른 너무 최근에 분위기가 매우 좋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은 오늘도 지금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게 한국전력도 결국에는 이제 원전으로 같이 그렇죠. 편입이 되고 네네. 오늘도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하는데 원전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네. 제가 코멘트 조금 체크해 보니까 뭐 결국에는 한국전력도 힘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뭐 성장, 실적, 아까 모멘텀이라고도 말씀을 네네. 드렸고 수급이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따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사실은 좀 방만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들이 있던 것들이 이제 발전사 5사들 네네. 뭐 화력이 됐든 뭐 또는 뭐 어떤 LNG가 됐든 여러 가지 이런 뭐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뭐 통폐합을 뭐 물론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엄청난 난항이 통합 예상되지만 작업을 할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국전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국 원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에 다 자회사로서 돼 있는 뭐 한전 기술을 기술, 비롯해서 한전산업, 한전 KPS 뭐 전부 다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다 주고 있었어요. 한국전력이. 네네. 뭐 그러고 얘는 계속 적자만 보다가 뭐 전기요금 조금 인상한다고 하면은 뭐 실적이 네, 좋아지고. 근데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는 안정적인 우상향의 실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일 수 있고 국내외 원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새로운 원전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한전이 어떠한 식으로든 다 앞장서서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구도가 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공기업이 뭔가 어떤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전기 요금 인상 여부에만 의존했던 실적단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겠네요. 거. 이러한 것이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어떠한 그 새롭게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는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지난 12월 17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1차적으로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5만 원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숨고르게 해주는 이러한 과정들. 네네. 그래서 5만 원 초반, 5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매수. 그러니까 알테오전 같은 경우 저 고점에서 엄청 흔들리고 있는 상황 들어간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물릴 자리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또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이제 이 자리에서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도 한전기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 단기간에 이제 또 숨고르기 나올 테니까 기다렸다가 사자 이런 네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를 본다라면 한 7만 3천 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실현도 병행을 하시고 기다렸다가 신규 진입을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이미 저희가 좋은 자리에서 한번 제안을 드렸었어요. 한번 다시 공략하는 자리는 또 우리 위원님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찬스가 알겠습니다. 오면.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 두 번째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한 종목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어떤 종목인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패턴이 좋아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좋아요. 예. 조금 뭐 한 보름 정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뭐 곧바로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네네. 보여주는데 오늘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네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10조 규모의 미 해군 고등훈련기 로키드 마틴과의 입찰 진행이 가시화될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항상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KF-21 개발 완료가 되면서 필리핀이라든가 중동 쪽,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이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올해죠. 올해 네. 전체적으로 매출단만 5조에서 6조 원 이상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 11월 18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네. 바로 이게 이제 10만 원 초반 자리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단기간에 올라왔다가 기간 조정 거치고 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안정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고점 대비한다면 1, 2차 목표가 다 돌파하고 39%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해줘야 되겠죠. 네네. 횡보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아주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게 하고 있는데 3차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지만 네. 조금 더 결국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은 좀 대비하시면서 신규 진입은 한 템포 늦추는 게 좋겠다.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시면서 일정하게는 비중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뭐 가파르게 한국항공우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미군 쪽에 같이 협업 이야기도 나오고 뭐 우주 산업과도 어쨌든 이름에도 우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주 산업이랑 또 연관될 수 있으니까 한국항공우주까지 투자 전략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